반갑습니다. 원희아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콘텐츠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듣고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내 돈이랑 연결 짓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힘들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대부분 뉴스를 보면 그냥 이게 내 돈이랑 뭔 상관이냐. 그래서 막 화난다. 혹은 뭐 쟤는 왜 저럴까. 기분 나쁜 뉴스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돈이랑 연결 짓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투자를 오래 했으니까 대신해서 연결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뉴스랑 연결해 보시는 것들을 보면서 재테크 실력을 조금씩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으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자생력? 자생력이라고 하나요? 자생력을 좀 키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뭐 유튜브에도 뭐 시황이나 뭐 경제 이런 것들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분들보다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문학 전공인 제 동생한테 설명드리는 것처럼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약간 딴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 컨텐츠를 여러 번 시도했었어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볼 수 없겠지만 한 세네 번 정도 시도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초가 될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최근에 큰 트렌드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알아두셔야 나중에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거. 다들 아시죠? 두 번째가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 세 번째가 코로나 상황. 네 번째가 대통령 당선.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아마 대부분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여러분 자산이랑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거였죠.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런 이제 좀 감정적인 것들은 이 유튜브, 제 재테크 유튜브에서 다루는 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돈이랑 연결짓는 사실들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2월 24일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3월 14일이니까 거의 뭐 한 달 정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러시아가 금방 함락을 시키거나 금방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나 이런 걸 받아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여기서 내 돈이랑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원자재예요. 러시아는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예요. 뭐 석탄, 뭐 팔라듐,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뭐 희귀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산업자원통상부 이런 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예요. 뭐 세계 4대 농산물 수출 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면서 이 사람들이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쓸 수가 없겠죠. 미사일 날아다니고 이런데 농사 짓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면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제가 이거 카페에 숙제로 냈었죠. 만약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될 거다라는 아이디어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농산물 ETF도 있고 제가 동생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원자재 ETN도 있습니다. 이렇게 ETF나 ETN에 당장 투자해라 이게 아니라 전쟁이랑 돈이랑 연관 지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야 몇 년 뒤에 어떤 국가에 이슈가 생겼을 때 그 국가의 뭐 특산품 많이 수출하는 생산품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이럴 때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나면 무조건 내 투자 계좌가 박살나는 건 아니에요.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포트폴리오 투자를 따라서 해보셨대요. 그래서 계좌를 보내주셨는데 원자재가 엄청 많이 올라서 이 주식만 투자했던 분들이 막 마이너스 20%, 30% 겪을 때 오히려 좀 방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노련한 투자자라면 원자재 비중을 좀 더 높였을 거예요. 단순하게 머니아이가 동생한테 이렇게 알려줘서 따라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려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시고 좀 능숙하게 하실 수 있도록 체득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체득이라는 건 경험을 좀 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몸으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둘이 수출하는 품목들을 받고 그 품목들의 공급 부족이 생기니까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관련된 투자들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큰 트렌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미국 금리 인상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국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1,000원짜리 빵이 며칠 지나니까 1,5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근데 이 물가 상승이 왜 생기냐면 화폐가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물건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돈은 더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들은 가치가 높아져서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화폐의 가치를 높여주려면 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이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려고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랑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 두 가지 포인트 정도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약간 어려우니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첫 번째 연결은 금리가 오르니까 주식시장, 투자시장에서 돈이 빠질 거다라는 거예요. 위험 자산들을 좀 덜 투자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인하되어 있을 때는 이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여유 자금이 많아요. 사람들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고 싶어 해요. 여유 자금이니까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뭐 대출 금리도 오르고 예금 금리도 오른다는 뜻이죠.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여유 자금들이 좀 사라져요. 여러분들 가계를 생각해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대출들을 많이 받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대출 금리가 며칠 지나니까 오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매달 내 대출 이자가 늘어나니까 여유 자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굉장히 타격이 클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위험 자산들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위험 자산이란 건 주식, 비트코인, 뭐 NFT, 메타버스 투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두 번째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금리가 오른다고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미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걸 다 준비를 했다. 이런 관점이에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이렇게 천천히 스무스하게 잘 해서 위험 자산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 드시죠? 어떤 전문가는 나와서 사라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지금 팔아야 된다 그러고 되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시장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를 따라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때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이런 위험 자산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의 관점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소식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뉴스가 나오면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세 번째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20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죠. 저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은행에서 퇴사를 했는데 유튜브를 지금 거의 1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 끝난 거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코로나가 뭐 주식 투자 시장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 준다기보다는 한 단계 거쳐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영향을 주는데 코로나의 확진자 수 추이, 뭐 사망자 수 추이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거. 두 번째는 정부들의 대처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내 돈이랑 연관을 지어 볼게요. 20년도에는 주식시장이 엄청 좋았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금리나 뭐 이런 정부 정책들이랑 맞물려서 주식시장이 한 2배, 3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19년도랑 20년도랑 완전 모습이 다르죠. 차트도 완전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거품이 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품도 이렇게 딱 만지면 터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이제 위태위태한 거품들이 계속 껴서 수익률이 계속 좋아졌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거품이 안 낀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주, 여행주, 뭐 카지노 관련주 이런 주식들은 다들 좋아질 때 그 똑같은 시기에 완전 바닥이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여행 안 가고 뭐 비행기 안 타고 하니까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는 주식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관점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두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리오프닝 주식들의 주가가 오르려면은 실제로 그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너무 난관이 많다라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오미크론이 창궐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 추이가 지금 세계 1위 수준으로 올라섰다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 확진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넘치고 있으면서 뭐 봉쇄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미미할 거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품이 낀 주식들이랑 거품이 끼지 않은 주식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저렴해서 조금이라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면 엄청나게 주가는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부 정책들도 윤석열 당선인이 뭐 마스크도 벗고 다니자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이제 여행을 다니고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죠. 제 관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20년도에 제주항공에 투자를 했었어요. 이 유상증자를 할 때 투자를 했었는데 유상증자가 제주항공이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집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때 저도 이제 제주항공에 돈을 빌려주고 싸게 주식을 매입한 적이 있어요. 19년도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됐을 때 매도를 했죠.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약간 디테일하게 해서 이제 내 돈이랑 연결 지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트렌드는 대통령 당선이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뭐 윤석열 당선인 공약 이렇게 쳐보시면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에는 되게 정리도 잘 해두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게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는 비중이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50%도 안 돼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까지 만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재테크 두으니까 내 돈이랑 연결 지어 봐야겠죠? 정부에서 공약을 내세우면 이게 실행이 되던 안 되던 투자자들은 그 공약과 관련된 주식들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회사가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정부가 밀어주니까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공약이 실행되던 실행되지 않던 그 회사들의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제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다 짚어볼 순 없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원전 복귀, 원전은 다시 활성화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당선되고 하루 이틀 동안에 원전 관련된 주식들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 돈이랑 연결 지어보자면 정책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금들이 주식시장 안에는 지금 존재하는데 아직 오르지 않은 공약 관련된 주식들을 미리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연결 지어 볼 수 있습니다. 공약들 보시면은 여러 힌트들이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 큰 트렌드를 짚어봤습니다. 중간에 뭐 포트폴리오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그냥 일반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리서치해 볼 거리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제 다음 영상도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가져올게요. 이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라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구독자분들한테는 진짜 노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을 주시면 저도 반영을 해서 좀 더 재밌는 영상,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